어떤 사람이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무언가를 급하게 밖으로 옮깁니다. 이 물건은 한참 동안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쉽사리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2월 1일 저는 네이트 뉴스를 통해서 해당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대구의 한 세차용품 가게라는 문구와 매장을 이마트처럼 꾸며놓은 이미지, 해당 매장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저희가 대구 디테일링 박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충전 중인 세차용 광택기 배터리에서 가스가 품어져 나왔고 소화기로 처치한 뒤 배터리를 매장 밖에 뒀다고 합니다.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으며 물은 뿌려도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11월 29일 JTBC에서 방송 중인 사건 반장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의 배터리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중국산 배터리라는 겁니다. 일단 사건의 전말을 대구 디테일링 박스 대표이신 곽대섭 대표님께 전화 인터뷰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광택기를 사용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놓은 상태였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밥에 저녁을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약간 늦은 시간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저녁 한 9시 좀 넘어서 갑자기 그 매장 쪽에서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못 들었는데 저희 매장의 이제 물류 팀장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확인차 이렇게 문을 열고 충전기 쪽으로 가봤는데 이미 갑자기 막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 있으면서 스파크가 터지는 폭파하는 소리, 버버벙, 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장도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와 불이야 이러면서 이제 저랑 전무님도 갑자기 막 뛰어나가서, 사실 분말 소화기를 쓰는 게 또 의미는 없지만 그 당시 너무 막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은 소화기 해서 막 제가 이제 분말 소화기도 뿌리고, 전무님 같은 경우는 펜으로 된 이렇게 막 액상 스프레이 식으로 된 소화기 같은 것도 막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기 진압이 된 거죠. 불이 이렇게 막 활활활 막 피어오른 불은 또 아니었고 굉장히 막 엄청난 고열에,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배터리 쪽에 뭔가가 굉장히 막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런 식으로 막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뽑아서, 그 당시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드를 뽑아서 가게 앞으로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럼에도 그 후에도 나중에 연기도 계속 나오고 물을 뿌려도 계속 연기가 나고 한참을 그렇게 막 물을 뿌려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되는 데까지는 네네. 얼마나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그게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엔 그 안에 연소될 만한 것들이 막 열을 일으키고 연기가 나고 다 타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사건이 있는 직후 저는 우연한 계기로 구독자님한테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구독자님은 소형 무선 폴리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무위용으로 사용하는 광택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지도 않고 아주 짧게 사용하는 그런 광택기였어요. 그런데 이 광택기 사용하는 도중에 어느 갑자기 전원이 오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배터리를 한번 분리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단자가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광택기도 역시 중국산 광택기였습니다. 일전에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도 그렇고 최근 들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그럼 꼭 중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KC 안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이 KC 안전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전자기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승인이 나면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이러한 전자 제품 인증 절차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 나라에서도 자국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중국 제품들은 대부분 해외 수출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겨냥한 인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대로 판매를 해서 꾸준히 수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산 기업이라면은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터리라는 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아무리 싼 제품을 써더라도 화재의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품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배터리라는 전기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라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국산 배터리에서도 불이 납니다.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거 화재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쉐보레 볼트, 그리고 SM5도 화재가 일어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차종은 다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무조건 중국산 배터리라고 불이 난다, 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불이 안 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중국산 배터리 중에 문제가 된다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제품들 중국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호환 배터리입니다. 특히 18V 배터리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키다, 디월트, 미러키 같은 제품들의 호환 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은 뭐 디자인이라든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마키다 제품이라면은 마키다에 호환되는 배터리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유튜버 공구왕 황 부장님 컨텐츠에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가형 싸제 배터리에 대한 문제를 4가지 정도 다루셔야 돼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짧은 내구성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든 전자기기든 PCB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길 들어보면 녹색 기판 있잖아요. 이걸 PCB 보드라고 하는데, 이 PCB 보드가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습기, 뭐 이런 내구성적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약해요. 사람 손으로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또한 우리가 충전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배터리가 10,000번을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PCB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10,000번을 충전을 못하고 그 이하의 성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B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고방전 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셀이라고 설명드리면은 건전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를 뜯어보면은 실제로 건전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형태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은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죠. 이 배터리의 성능은 제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할지라도 등급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공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와 배터리의 성능을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전력에 넘어갔을 때 그런 효과까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배터리가 이 설계된 기준에 다르게 만약에 배터리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는 너무 전력이 약해서 힘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반대로 전력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어가지고 이 베어 툴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의 설계와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베어 툴에 고장의 원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셀이 저품질 제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품이 싼 이유가 있겠죠? 물론 중국에서 뭐 직구를 하고 대량 구매를 하고 감안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제품에 무언가가 저렴한 걸 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싼 만큼 뭔가 저렴한 제품을 썼고, 실제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셀에서 가격을 많이 낮췄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셀의 용량이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저품질의 셀을 썼을 확률이 높아요. 방법은 많습니다. 용량을 낮출 수도 있고, 품질을 맞출 수도 있고, 부피를 줄이는 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000mAh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2000mAh가 성능이 안 나오는 셀을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호환이 된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다고 하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인증받은 거, 네, 그건 중국 인증이에요.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절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구로 구매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언가 배터리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KC 인증이라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인증을 받는 건데, 소비자도 이걸 인증을 받지 않고 갖고 왔을 때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책임을 져주거나 뭔가 대변을 해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구매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직구를 할 때 이게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은 제품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KC 인증 같은 인증 절차가 없는 제품을 구매한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를 한 거예요, 직구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결국에는 본인이 져야 됩니다. 설령 직구를 한 판매 업체에서 설령 이걸 보상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보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대로 된 보상 절차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직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중국산 제품을 걸려야 되냐? 뭐 굳이 아까 말씀드린 뭐 보상 문제 이런 거를 나는 솔직히 난 그런 거 걱정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중국산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몇 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는 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게 잘 돼서 그런가 직구라고 할지라도 뭐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령 문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상 문제가 매우 복잡해서 제대로 해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경미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계적인 결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뭐 보상을 받을 길은 열리는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 읽어보면 보증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적혀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1년 정도? 뭐 몇 년 정도 적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절차가 까다롭고 이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할지라도 적어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입니다. 인증이 우리나라에는 인증을 안 받더라도 중국에 인증을 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인증을 받았거나 혹은 유럽의 수출용을 겨냥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제품 뭐 그런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위험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도 상당히 이 전파 인증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역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유럽 인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 인증 같은 게 제대로 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이 다 된 뒤에는 배터리를 반드시 분리해 놓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배터리 셀이 과충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화재로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터리를 다 뜯어가지고 성능을 파악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충전됐다고 하면은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배터리를 반드시 분리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전용 충전기를 쓰라는 겁니다. 자, 배터리에 있는 메인보드에 있는 성능의 스펙이 충전기랑 맞춰져 있어요. 즉, 이 배터리의 성능에 이 정도 속도로 충전을 해야지 배터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빨리 충전하고 싶어서 싸제 고속 충전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성능 0인데 충전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해버리면은 배터리가 과부하 금방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전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빨리 충전하면 안 좋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너무 고속 충전을 자주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금방 망가지고 뭐 옛날에 배터리가 부푸는 사례들도 많았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쓰려고 하면은 배터리를 천천히 충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문제도 배터리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속도대로 충전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용 충전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직구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중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만은 중국산 제품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반대로 국산 제품 중에서도 분명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굳이 나라를 가르게 아니라 이 배터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나라를 구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정식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중국산 광택기 무조건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말 중국 제품들이 요즘 더 좋아지고 있고 제가 써도 이 중국 제품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중국산 제품의 광택기라고 할지라도 이 제품이 정말 성능이 좋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혹은 이걸 리뷰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비록 중국산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리뷰를 이어갈 겁니다. 이런 배터리들은 광택기뿐만 아니라 많은 전동 공구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 많은 전동 공구들이 실제로 세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 문제가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차 업종에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올바른 안전 의식을 갖고 있길 바라서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다뤘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